그래서 조지아에 오자마자 떠나고 싶어 했어. 조지아 분들도 스스로 알고 계세요. 이런 사람은 99% 사기꾼이다 또는 조지아 사람이 아니다. 근데 저희가 조지아에 온 이유가 지금 버스 터미널입니다. 오늘은 좀 외곽으로 가려고 터미널에 나왔어요. 고리, 구다우리, 카즈베기. 기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고리 2person. 디두베라는 버스 터미널인데 우리나라처럼 뭐 고속터미널이나 동서울 터미널이나 이런 데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버스 터미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절로 가자. 사람 너무 많다. 버스 터미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디두베 정류장입니다. 아들로 봐. 으차. 아, 내렸다. 트빌리스에서 1시간을 버스를 타고 고리에 왔습니다. 미니버스인데 예약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와서 버스 터미널에서 표를 사고 그 미니버스에 사람이 다 차면 출발을 해요. 운이 좋게 도착하자마자 거의 반 이상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표 사고 한 10분 만에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는 1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보고 있는데 원하는 데 웬만하면 세워줘요. 그래서 지도 보다가 우리가 가려는 데가 여긴데 하고서는 여기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기사님이 너 여기 세워달라는 거니? 물론 조지아 말로 얘기를 했는데 맞다고 했더니 그냥 여기 세워주셨어요. 여기가 그렇게 많이 먼 거리는 아닌데 당일로 왔다 갈지 아니면 1박을 하는 게 좋을지 전혀 아무 계획을 안 잡고 왔어요. 또 마슈로카도 이게 1시간 만에 타고 갈 수도 있고 2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글도 있고 해서 좀 계획을 하나도 잡지 않고 왔는데 좀 많이 덥고 해서 여기서 1박을 하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에어비앤비가 평이 엄청 좋아요. 사실 저는 박물관보다 여기 에어비앤비가 더 가고 싶었었거든요. 여기 동네는요, 가로수가 포도나무예요. 오, 너무 신기해. 가로수가 포도야. 되게 분위기 있다. 나 포도나무 이렇게 가까이서는 처음 보는 것 같아. Room for one night today? You have reservation? No. 아마 될 것 같다고 하고 체크해 본다고 하네요. 뭐 여기 안에만 들어도 시원해. 방이 한 5개가 있고요. 저희는 4번 방. 침대가 3개가 있어서 3인룸입니다. 3인룸이고 뭐 냉장고랑 간단한 티 마실 거랑 화장실. 그냥 깨끗해요. 있을 거 다 있고 여기는 하루에 120라리 6만 원 줬습니다. 아침에 8시부터 12시까지 조식도 포함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스탈린 박물관이라고 해서 매번 박물관은 저는 별로 관심은 없는데 쌤이 박물관 여기 스탈린 박물관 꼭 오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게 실제 스탈린이 타고 다녔던 전용 열차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올라가 볼까? 박물관을 보고 나왔고요.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박물관 가는 거 되게 싫어하진 않는데 여기는 그냥 사진만 쭉 나열돼서 조금은 실망스러웠고요. 스탈린이 이쪽 조지아에서 태어나서 고리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생가가 여기라고 하는데 내부는 못 보게 되어 있고요. 겉에만 이렇게 좀 구경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밥 먹으러 갈게요, 이제. 샤오루마를 주문했습니다. 레귤러 사이즈 2개를 주문했고요. 케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얇은 밀가루빵에 소스를 듬뿍 뿌리고요. 채썬 야채 넣고 토핑은 서브웨이처럼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은 고기를 자를 때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였어요. 자른 고기를 엄청 많이 넣어주시고요. 배가 고파서 레귤러 사이즈를 주문했는데 고기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다 못 먹었어요. 소스 한 번 더 뿌려주고 양 끝을 안쪽으로 접고 돌돌돌돌 말아서 그릴에 살짝 데펴주시더라고요. 트빌리시 KFC에도 비슷한 메뉴가 있거든요. 완전 비추입니다. 맛도 없고 양도 적고 가격이 2배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지아 KFC는 케찹이 유료입니다. 1.5라리로 750원 정도 줬어요. 근데 KFC에서 하이네켄 파는 건 좀 신기하더라고요. 나왔다. 뜨거. 샤오루마 주문을 했는데요.
되게 맛있어요. 이게 안에 소스가 막 뭐 케찹, 마요네즈, 뭐 허니 머스타드 다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되게 촉촉하고 맛있어.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와인 하나랑 그다음에 여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오자오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양념한 거랑 감자랑 양파랑 해가지고 볶음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나왔고요. 냄새가 진짜 좋아요. 양파, 감자, 고기가 메인인데 고수랑 파프리카도 있는데 고춧가루도 있어서 그 약간 매콤한 향이 확 올라오는데 약간 그 입에서 침 도는 느낌 있잖아. 그런 맛이 확 올라와. 입에서 침 나와 지금. 맛있겠다. 향신료 맛이 되게 많이 나는데 매콤해? 그리고 고수 향이 고수 맛있어. 먹어봐. 짭조름해. 돼지고기랑 감자랑 양파, 파프리카, 양파, 고수. 마늘도 들어간 것 같아. 그 다음에 고춧가루. 토마토는 없고. 토마토 없어. 야식을 먹고 자려고요. 이 라면은 도시락 라면인데 러시아에서 만든 한국식의 도시락 라면이 조지아에서 엄청 잘 팔리나 봐요. 항상 라면을 팔 때는 컵라면에 도시락 라면이 제일 많아. 이거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밤에 와인을 그 디캔터에다가 주신 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엄청 맛있진 않는데 홈메이드 와인.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1시. 내일은 조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일은 8시부터 12시까지 조식을 준대요. 점심까지 먹고 가도 될 것 같아. 인테리어 소품. 얘는 큰 거다. 얘도 크베브리. 아, 먹으려고? 진짜? 하나 먹었잖아. 또 먹게? 아주 출출해서. 그래, 이거 먹고 마지막으로 자자. 아까 저를 혼내시던 분은 네. 도시락 라면 맛있어요. 확실히 한국 라면이 맛있어. 많이 드세요. 와인 안주에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산책 나왔는데 여기는 조금이라도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포도를 심어져 있어요. 까맣게 익은 포도도 있고 아직 초록색으로 덜 익은 포도도 있고. 숙소가 6만 원이면 좀 게스트하우스 스틱한 거 치고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했는데 완전 만족해요. 조식이 짱이야. 공간이 그리고 굉장히 깨끗해요. 얼마지? 라면 하나 있으면 딱 좋다. 이 진수성찬에 무슨 라면이야. 요거트? 요거트 같아. 올리브. 너무 많아서. 무거워. 저희는 지금 고리에서 1박을 하고 티빌리시 가는 버스를 타러 마슈로카 정류장에 왔습니다. 티비니시 디두벤 투파스 마들로바 신나리. 우리 먼저 자리 잡자. 운행을 못할 상황이야? 응? 운행을 못할 상황이야?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오늘 고리를 갔다가 도착을 해서 씻고 한숨 푹 자고 간단하게 먹으려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안 눌린다. 오늘 카메라를 밥 먹다가 킨 이유가 와인을 자랑하려고 킨 것도 있는데 그냥 둘이 조지아에 이제 한 2달 정도 됐어요. 둘이 느낀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켰습니다. 저희가 튀르키예에서 한 달 조금 넘게 있다가 이제 넘어왔는데 솔직히 처음에 왔을 때 쌤이랑 저랑 둘 다 되게 별로였어요. 그래서 튀르키예 돌아가고 싶다고 이스탄불 가고 싶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는 좀 그 나라에 사람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가 특별히 좋아하는 나라가 태국도 되게 좋아하고요. 태국이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인사하면 항상 이렇게 스마일이고. 근데 조지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친절하지 않다라는 느낌보다 좀 시큰둥? 시큰둥. 맞아. 저희가 한 달 정도 넘게 지난 다음에 좀 그게 바뀌었어요. 생각이. 조자분들이 처음에는 좀 약간 벽을 치는 느낌? 장사하는 사람과 손님의 입장으로 만날 때도 불구하고 그런 그러고. 느낌도 하고, 아니면 사람과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길을 물어보거나 길을 할 때도 맞아.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싫었는데 어느 순간 친해졌을 때 조지아 분들이 쟤한테 이제 마음을 열자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사람이 확 바뀌잖아. 다 퍼주고. 다 퍼지고 특히 술을 퍼주고. 챙겨주려 하고. 저희가 되게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밖에 나가서 밥도 얻어먹고 술도 얻어먹고. 그러니까 술을 얻어먹은 거는 엄청 많고 밥은 막 계산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냥 좀 두리뭉실하게 조지아 사람들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 친해지면 좀 오픈하는구나 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옆집 그 아저씨도 처음에는 그 조지아 분들도 스스로 알고 계세요. 조지아 분들도 스스로 원래는 그렇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근데 마음을 오픈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프렌들리하고 잘 대주려 하고 챙겨주려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지아 오셨는데 마이 브라더 하면서 가까이 온 사람은 99%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 그치? 나 그런 걸 봤어요. 조지아 사람들이 원래 무뚝뚝하고 이런데 막 처음에 봤는데 막 뭐 어이 브라더, 막 마이 프렌드 막 이런 사람은 99% 사기꾼이다 또는 조지아 사람이 아니다. 나중에 보니까 조지아라는 나라가 좀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이게 주변국에 침략도 많았고 지배도 많이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약간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문화에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삶에 녹아있는 느낌?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게 당연하고 당연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조지아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조지아인들도 수긍을 많이 수긍을 많이 하고. 우리의 추측이 맞는지 오늘 호스트분이 이제 저희들 이제 픽업해서 드랍해줬거든요, 터미널까지. 근데 그분한테 차 안에서 여쭤봤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Exactly right. 딱 요 단어를 사용했어.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을 봐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한국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단 한 번도 침범한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도 되게 많은 침략과 또 그 지배와 이런 과정이 좀 조지아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공감한다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조지아에만 2달 반을 있었어요. 원래는 1달에서 2달 있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조금 게을러서 있었던 것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이 나라에 조금 장기간 있으니까 좀 더 이해하고 또 이 사람은 원래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더 아는 부분이 많지만 저는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하는데 여기에 머물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알게 되고, 사람들의 그 환경이나 역사적인 거나 뭐 생활적인 거나 이런 걸 이해하는 거는 아무래도 1달 이상 머물러서 더 이해하기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한 일주일, 열흘 머물렀을 때도 몰랐어. 그냥 물가만 비싸고 뭐 먹은 것도 없고 술만 좋네 막 이랬는데 술은 좋았어. 술은 좋아. 처음부터 술은 좋았어. 술은 좋아. 반박할 수가 없다. 그 바투미에 우죽탕집 하시지. 거기가 컸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 나라에 왔을 때에 처음으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반겨주는 그치. 친절하고 이렇게
퍼주고 하는 모습이고 너무 따뜻함을 느꼈어. 하여간 조지아분들은 낯선 이에게 약간의 거리감을 둔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고 나의 친구다라는 인식이 들고 그렇게 확장하는 순간 사람들이 확 바뀐다. 그래서 마더 오브 조지아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진 그치. 동상이었던 거야. 칼은 밑으로 내려놓고. 내려놓고 와인잔은 위로 올려놓고 우선은 와인을 먼저 권하는 거지. 와인을 먼저 권하고 너 내 친구니? 아니면 나의 칼을 받아라. 나의 칼을 받아라.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데 갔을 때도 그렇고 여기 숙소도 그렇고 바투미의 숙소도 그렇고 와인을 한 병씩 주는 거. 뭐 이 나라는 뭐 와인을 뭐 이렇게 주네 했는데 게스트에게는 와인 이게 뭔가 조금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너는 나한테 온 손님이니까 와인을 주는 걸로 뭐 약간 친근감을 좀 더 이렇게 업게 표현하는. 와인이 참 많은 의미를 지닌 나라인 것 같아요. 튀르키예는 저희가 한 달 정도 머물렀을 때 느꼈던 거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그 대하는 게 좀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헬로 하면 헬로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 하면서 이렇게 뭔가 좀 더 굉장히 호의적이고 그 외국인을 대했을 때 왜 나한테 말 걸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외국인을 대하는 게 되게 오픈돼. 오픈 마인드야. 처음부터 오픈 마인드야. 따뜻하신 분들이 많고 물론 뭐 탁심이나 이런 데 사기꾼들 말고 거기는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고 조지아는 되게 작은 나라잖아 어쨌든 땅이 작고 인구는 더 적고 조지아 전체 인구가 이스탄불 인구의 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네. 그렇더라고. 그 고리에서 올 때만 해도 풍광을 보면 굉장히 큰 나라 같아.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도 되게 작은 나라잖아. 작은 나라인데 가다 보면은 어디에는 빌딩, 그러니까 요즘에는 시골에 가도 빌딩이 있고 아파트가 있잖아. 조지아는 쫙 그 평야와 산이랑 막 이런 게 막 쫙 있는데 진짜 여기 작은 나라 맞아?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한국은 딱 봐도 저게 무슨 건물이라든지 인간의 손길이 안 닿아서 그러면 거기는 애초에 쓸 수 없는 개발하기 불가능한 힘든 그런 위치면 다 그렇게 나무만 빽빽하고 산이 딱 있는데 여기는 그냥 넓은 초지 맞아. 그런 땅들이 쭉 펼쳐져 있으니까 뉘앙스 느낌이 완전 달라. 맞아. 그러니까 난 여기 정말 작은 나라 맞아? 우리나라보다 작은데 국가가 강력해지려면 인구가 좀 있어야 돼. 인구가 있어야 돼. 인구파리 1억 정도. 일본만큼이 딱인데. 근데 우리나라 평수에 우리나라 크기에 조금 안 되고. 우리나라 평수에. 우리나라 평수에. 지금이 8월인데 9월 말에서 10월 초가 포도를 수확하고 와인을 만드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약간 고민이 되는데 보고 싶긴 하고. 근데 저희가 조지아에 온 이유가 나는 다 봤을 때 저렴하게 스위스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이런 글들이나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 그런 카스백이나 굉장히 좋은 뷰 이런 것 때문에 조지아에 온다는 사람을 되게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런 게 와서 알았어요. 그렇게 좋은 뷰가 있고 뭐 이렇게 평야의 산에 뷰가 그렇게 좋은 거를 와서 알았어요. 저는 딴 거 없이 그냥 딱 와인 오로지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와인이 너무 궁금해서 사실 버킷리스트였지.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가고 싶은데 내 평생에 갈 수 있을까? 하던 처음에는 한 달 정도면 그 나라를 이해하는데 나는 어느 정도는 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더 아닌 것 같아. 그치. 한 1년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들의
성향이 또 모르지. 1년이 머무르면 또 10년은 머물러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한 달로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한 달은 택도 없는 것 같아요.